어느덧 2025년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내내 재물 걱정, 사람 문제,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정말 많이 버텨오셨죠? 하반기엔 좀 숨통이 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속이 더 복잡해지고 지갑도 계획도 어딘가 텅 비어있는 느낌 더 자주 찾아오셨을 겁니다. 열심히 해도 뭔가 자꾸 비어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건가 싶은 순간들도 은근히 늘어나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마음 한 번쯤 느끼신 적 있으세요? 같은 하루를 보내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커질까 스스로 되물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주변은 그대로인데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 혹은 내가 뭘 놓친 건가 싶은 묘한 불안, 토끼띠분들이라면 더 민감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감정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토끼띠는 본래 섬세하고 예민한 기운을 타고난 덕분에 환경 변화나 사람의 말에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깊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특히 1963년생 계묘생 올해 흐름 속에서 그런 감정의 파동이 더 자주, 더 깊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025년 상반기 흐름을 한 달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월 정축월입니다. 토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죠. 토끼띠의 본기운인 목기운이 토기운에 눌리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안정감이 깔리지만 속으론 묵직한 부담이 슬며시 올라와요. 특히 직장이나 인간관계 쪽에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흐름입니다. 마음속 작은 불편함이 현실로 드러나는 시기라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했죠. 다음은 2월 무인월입니다. 무토와 인목이 만나는 구조인데요. 토끼띠 본기운 일부가 깨어나며 이젠 뭔가 바꿔야 한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무토의 기운이 강해 현실적인 압박도 함께 커졌습니다. 변화를 원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의 말과 마음이 엇갈리는 순간도 늘어났습니다. 3월 기묘월입니다. 기토와 묘목이 부딪히는 달이에요. 토끼띠의 본기운이 깨어나며 이젠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토의 벽이 현실을 가로막는 구조라 시작은 했는데 결과는 미지수 같은 느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달엔 작은 성취보다 내면의 흐름을 다듬는 게 더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4월 경진월입니다. 경금과 진토의 구조로 현실적인 압박감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달이에요. 토끼띠 본기운은 목기운인데 금기운에 부딪히며 결정을 미루면 더 힘들다는 상황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 직업, 인간관계 쪽에서 결정을 피할 수 없는 흐름 체감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럴 땐 조급함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5월 신사월입니다. 신금과 사화가 부딪히는 구조죠. 토끼띠 본기운인 목기운을 강하게 눌렀던 달입니다. 최근 실제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툭 무너질 것 같았다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대인관계, 금전 문제 속에서 작은 실수가 크게 번지는 흐름, 바로 신사월의 영향입니다. 특히 이 시기엔 내면의 불안정함이 더 깊어질 수 있었어요. 6월 이모월입니다. 수기운과 화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토끼띠의 내면 흐름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였어요. 괜히 피로가 깊어지고 사람들 말이 예민하게 들린다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6월 중반부엔 직장, 가족, 금전 문제 등에서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버겁지 하는 체감이 더 뚜렷했죠. 이럴 때일수록 내면을 차분히 정돈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는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상반기 토끼띠는 겉으론 괜찮아도 속으론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도 이제 정리의 기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간단히 2024년 흐름부터 짚어드릴게요. 작년 한 해는 1963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참고 버티고 내면을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론 큰 변화 없어 보여도 속으론 혼자만의 갈등, 관계의 거리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주 고개를 들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2026년은 토끼띠의 본기운이 다시 힘을 얻는 해입니다. 새로운 시작, 숨겨둔 계획을 서서히 현실로 옮기는 기회의 해로 연결될 흐름이 기대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 흐름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이번 하반기는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속으론 묘한 긴장과 선택에 기운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조합으로 토끼띠 입장에선 심리적 압박이 살짝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 괜히 마음이 무겁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안 나온다.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이달의 흐름입니다. 이 시기엔 큰 결정보단 생활 패턴을 정리하고 마음의 숨통을 트는 게 우선입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이 부딪히며 관계와 선택의 긴장감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때 가족, 직장, 대인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쉽게 번질 수 있어요.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말 한마디에 괜히 크게 상처받았다 하신 사례가 많았는데 딱 이 시기의 특성입니다. 8월 6일, 18일 즈음엔 소통과 관계 개선에 신경 쓰는 게 좋고 13일, 24일엔 감정의 실수를 조심하세요. 9월, 6월은 을목과 유금의 미묘한 균형 속에 겉으론 차분해 보여도 내면의 불안이 쌓이는 달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나 가족 내 갈등이 작게 쌓였다가 툭 터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문제를 미루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와 술토의 조합으로 기운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달엔 잠잠했던 기회가 서서히 열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직업, 재물,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준비했던 분들은 이 시기에 움직일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만 건강관리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몸이 지치면 기회도 쉽게 흩어지니까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충돌로 내면의 파동이 다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오랜 갈등, 관계의 흔들림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서로의 말과 행동을 더 깊이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수기운의 안정 속에 전체 흐름이 정리됩니다. 이달엔 재정구조, 관계, 개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하반기 전체로 보면 초반엔 심리적 눌림, 중반엔 관계 선택의 흔들림, 후반엔 기회 포착과 정리에 구조가 뚜렷합니다. 특히 8월과 11월은 감정관계 조율이 핵심이고 10월은 실질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하반기엔 토끼띠 특유의 부드러운 직감과 섬세한 관찰력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흐름을 좋게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을 땐 안심이지만 막상 손에 쥔 걸 어떻게 나누고 언제 정리해야 할지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 누구나 겪게 돼요. 특히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은 지금 그 고민이
조용히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다 크고 독립 준비가 끝나니 상속은 어떻게 정리하지? 남은 재산 안전하게 지켜질까? 하는 현실적인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번 2025년 하반기 토끼띠의 재물운 흐름을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재정 구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상속 분배나 자산 정리에 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달이에요. 언제쯤 정리해야 마음이 편할까 하셨던 분들, 이 달이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다만 7월엔 계획만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은 조금 미루는 게 좋습니다. 특히 8일, 28일 즈음엔 재정 점검, 보험, 부동산 정리를 가볍게 시도해보고 15일, 26일엔 불필요한 소비나 급한 결정은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갑목과 신금의 상극 속에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가족 간 금전 문제, 상속 이야기가 괜히 꺼냈다 불편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6일, 18일엔 부드러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13일, 24일엔 충돌과 오해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9월, 6월은 을목과 유금의 긴장 속에 숨겨진 재정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 소유권 관련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달엔 자산 분배, 명예 변경 등 구체적인 정리를 계획하는 게 유리합니다. 10월 병술월로 넘어가면 병화와 술토의 조합으로 실질적 재정 정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달엔 상속 구조를 정리하거나 가족과 재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흐름입니다. 특히 11일, 22일 즈음엔 전문가 상담, 법적 문서 정비, 자산 정리를 시도해보세요. 반면 15일, 27일엔 성급한 결정, 감정 섞인 논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상충 속에 재물의 안정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시기엔 급한 투자, 불안정한 거래는 피하고 기존 자산의 보호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대화에선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세요. 마지막 12월 무자월 수기운의 정돈 속에 재정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달은 연말 정산, 자산 점검, 새해 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번 하반기 토끼띠와 금전적으로 궁합이 좋은 띠는 돼지띠와 양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불안정한 재정 흐름을 안정시켜주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자산 보호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닭띠와는 상극으로 재정 갈등, 소모적인 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재물운을 정리하면 하반기는 재정 정비와 상속 계획의 골든타임이고 감정보다 현실적 준비가 안정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몸이 지쳐버리면 그 단단함도 쉽게 금이 가죠. 요즘 그런 순간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밤엔 잠이 얕아진 것 같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특히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은 2025년 하반기에 그런 몸의 작은 신호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번 건강운 흐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겹치며 몸의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심장 쪽 가슴이 조이는 듯 하거나 가벼운 어지럼증,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셨던 분도 평소엔 멀쩡한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진다 하셨는데 바로 이달의 흐름과 닿아있습니다. 이 시기엔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야식과 술을 최대한 멀리하세요. 8일, 28일 즈음엔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순환시키는 게 좋고 15일, 26일엔 과로와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8월 갑신월은 갑목과 신금의 상극으로 몸속 긴장이 쌓이기 쉬운 달입니다. 이달엔 특히 두통, 어깨 결림, 소화장애가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자는 건 자는데 깊이 잠들지 못한 느낌 받으셨다면
그게 이달의 신호입니다. 6일 18일엔 수면 개선 마사지 긴장 완화에 좋은 날이고 13일 24일엔 과로 불규칙 생활을 피하셔야 합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조합 속에 겉은 괜찮아 보여도 내면의 피로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소화기 계통, 특히 위장과 장 쪽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찬 음식, 밀가루, 기름진 식단은 줄이는 게 필수입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 소화에 좋은 부드러운 음식이 몸을 다독여줍니다. 10월 병술월로 넘어가면 병화의 불기운이 강해지며 기력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빨리 소모될 수 있습니다. 몸은 가벼운데 속은 허전한 느낌, 그럴 때일수록 과로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11일, 22일 즈음엔 건강관리 계획을 새로 짜기에 좋습니다. 11월 정해월은 수와 상극으로 내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시기엔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 가벼운 스트레칭, 휴식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챙기세요. 마지막 12월 무자월엔 수기운이 강해지며 몸의 회복 흐름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다만 속이 냉해질 수 있어 찬 음식, 과한 식사 피하시고 속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하반기 감정 안정관계운에 긍정적인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정서의 출렁임을 자연스럽게 다독여주고 토끼띠는 같은 기운을 부드럽게 연결해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반면 닭띠와의 관계는 금기운의 상극으로 피로와 긴장을 더 키울 수 있으니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감정의 기복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우선이고 무리한 선택보다 안정 유지가 핵심입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몸은 은퇴를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직도 일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특히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은 요즘 그런 상황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퇴직 후 조금 쉬려고 했는데 자녀 사업에 끌려 들어가고 도와주는 게 맞는지 스트레스만 쌓이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 최근 상담에서도 참 자주 들렸습니다. 그럼 이번 2025년 하반기 토끼띠의 직업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조합이 몸과 일 모두에 묵직한 피로를 안깁니다. 특히 자녀 일 돕는 과정에서 갈등, 답답함이 쌓이기 쉽고 스스로도 방향을 잃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달엔 무리한 개입보다 전체 흐름을 관찰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8일, 28일 즈음엔 작은 정리나 개선을 시도하고 15일, 26일엔 언쟁, 감정적 판단을 피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대립으로 직업 내 긴장감이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 회사 일을 도와주다 보면 세대 차이, 방식 차이로 서로 불편함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여다보는 게 필수입니다. 6일, 18일엔 긍정적 조율을 시도하시고 13일, 24일엔 서운한 말, 섣부른 결정은 조심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긴장 속에 겉으론 평온해도 속으로는 피로감이 천천히 쌓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엔 몸의 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직업 일속도보다 내 체력, 내면의 리듬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기운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업 변화를 고민하셨다면 이달을 활용하세요. 11일, 22일 즈음엔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15일, 27일엔 과로, 실수, 성급한 결정은 주의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상충으로 정서의 출렁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면의 반응을 살피며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차분히 흐름을 정리하며 새해 직업 계획을 준비하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하반기 직업운에 긍정적 궁합을 주는 띠는 돼지띠와 양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 안정과 흐름 개선을 돕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안정성과 실질적 변화에 좋은 기운을 줍니다. 반면 닭띠와의 관계는 긴장감과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조심할 점 두 가지는: 첫째, 지나친 책임감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기. 둘째, 가족일에 과도하게 휘말리지 않기입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다정한 표현이 관계를 살리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로 남기도 하죠.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은 특히 그런 미묘한 차이를 더 깊게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 흐름을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겹치며 관계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무심함을 느끼거나 평소엔 신경 안 썼던 말이 괜히 마음에 걸리는 흐름이에요. 특히 8일, 28일 즈음엔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소한 기회가 들어오고, 15일, 26일엔 상대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로 관계의 긴장감이 크게 올라오는 달입니다. 이 시기엔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 의견 차이나 사소한 말이 크게 번질 수 있어요. 최근 상담하셨던 분도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폭발했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딱 이달의 특징입니다. 6일, 18일엔 갈등 완화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보시고, 13일, 24일엔 언쟁이나 서운한 말 주고받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9월, 6월은 겉은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계의 거리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가족 내 대화에서 겉돌고 있다는 느낌 더 자주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10월 병술월은 관계의 온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오해가 쌓였던 관계, 서먹했던 사람과의 거리감을 조금씩 좁힐 수 있어요. 11일, 22일 즈음엔 소소한 대화, 다정한 표현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1월 정해월은 감정의 물결이 흔들리며 관계 내 오해와 피로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면의 반응이 더 민감해질 수 있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 시기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의 균형을 먼저 다잡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엔 관계의 흐름이 차분히 정돈됩니다. 그간 서운했던 부분, 멀어졌던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회복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하반기 감정 안정과 관계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토끼띠는 같은 기운을 더 깊게 공감해 관계 개선을 돕습니다. 반면 닭띠와의 관계는 금기운의 상극으로 불필요한 긴장과 서운함을 키울 수 있으니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섣부른 결정보다 신중한 준비가 안정의 열쇠이고, 불필요한 소비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웃음이 피어나고, 또 말없는 침묵에 깊은 고립을 느끼게도 합니다. 특히 1963년생 토끼띠 분들처럼 감정의 흐름을 섬세하게 느끼는 분들에겐 그런 순간들이 더 크게 다가오죠. 최근 상담하셨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처럼요. 배우자가 점점 말이 줄고 집에 있어도 서로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립감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토끼띠의 연애 결혼운 흐름을 차근히 짚어드릴게요.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마음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특히 부부 사이 말 없는 침묵이 길어지고, 같은 공간, 다른 마음, 상황이 자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조금 멀리서 살피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일, 28일엔 다정한 표현을 시도해 보시고 15일, 26일엔 감정적인 대립은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로 관계의 긴장감이 크게 올라옵니다. 배우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서운함이 크게 부각될 수 있어 이달엔 말의 온도를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6일, 18일엔 긍정적 대화를 시도하고 13일, 24일엔 오해나 섣부른 판단을 조심하세요. 9월, 을, 6월은 겉은 평화로워도 속으론 서운함이 쌓이는 달입니다. 특히 오래된 부부관계에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작은 표현, 따뜻한 눈빛 하나가 관계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10월 병술월은 감정의 온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특히 11일, 22일엔 가벼운 여행, 소소한 외출을 통해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도를 해보세요.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조금씩 열리는 시기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충돌로 내면의 흔들림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배우자의 무심함 혹은 내 안의 답답함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이달엔 깊은 대화보다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차분한 정리와 회복의 달입니다. 그간 쌓였던 서운함, 소원했던 마음을 다시 다듬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 연애 결혼운의 긍정적인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토끼띠는 같은 기운으로 서로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닭띠와의 관계는 금기운의 상극으로 서운함과 거리감을 더 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작은 표현과 다정한 말이 벽을 허물고 서로의 속도에 맞춘 소통이 핵심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멀리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괜히 더 서운해지죠. 특히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은 요즘 그런 묘한 거리감 더 자주 느끼셨을 겁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에 자녀 문제까지 겹치니 마음 한쪽이 늘 불안하게 흔들리는 흐름이죠. 그럼 이번 2025년 하반기 토끼띠 가족운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가족 내 감정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모 자녀 사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했던 부분이 오히려 오해로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속도를 천천히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8일, 28일 즈음엔 가벼운 대화, 다정한 표현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반면 15일, 26일엔 서운함을 드러내는 대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 속에 형제자매 간의 의견 차이, 자녀와의 갈등이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나 가족 행사 관련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질 수 있어요. 6일, 18일엔 차분히 조율을 시도하고 13일, 24일엔 감정 섞인 대립은 조심하세요. 9월, 을, 6월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가족 내 작은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는 흐름입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이나 형제 간 소통 부족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착각이 오히려 거리감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작은 관심 표현, 소소한 도움의 손길이 상황을 풀어줍니다. 10월 병술월은 가족 내 긍정적 변화,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11일, 22일 즈음엔 가족 모임, 소소한 외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오래 남는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굳이 큰 이벤트보다 따뜻한 식사 한 끼, 가벼운 대화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충돌로 가족 간 감정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자녀 문제, 형제 간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걸 피하세요. 12월 무자월은 관계의 흐름을 정돈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그간 미뤄뒀던 가족 문제, 부모님 건강, 자녀 독립 관련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번 하반기 가족운에 긍정적인 궁합을 주는 띠는 돼지띠와 양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정서 안정과 소통 개선을 돕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가족 내 현실적 문제를 차분히 풀어가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면 닭띠와의 관계는 금기운의 상극으로 갈등과 서운함을 키울 수 있으니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가족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하고 작은 관심 표현이 분위기를 살립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이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뜻밖의 누군가가 나타나 말 한마디 작은 도움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1963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2025년 하반기가 바로 그런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귀인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겹치며 겉으로는 관계가 멀어지지만 속으론 나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조용히 나타날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상담에서 어려운 일로 소갈이 중인데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복지 정보도 주고 큰 위로가 됐다 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8일, 28일 즈음엔 새로운 인연이나 오래된 사람의 도움을 기대해보세요.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충돌로 귀인과의 소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때론 서툴 수 있으니 너그럽게 지켜보세요. 9월 을유월은 겉으론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새로운 인연의 싹이 조용히 자랍니다. 특히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기운이 은밀히 움직이며 숨겨진 도움을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예상치 못한 정보, 작은 조언이 큰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10월 병술월은 귀인의 실질적인 도움, 가시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11일, 22일 즈음엔 오래된 고민을 풀어줄 인연이나 현실적인 조언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상충으로 귀인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도움을 받으면서도 괜히 부담스럽거나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상대의 진심을 천천히 확인하세요. 12월 무자월은 올해를 정리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실질적 귀인이 다시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재정 정리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도 좋은 시기예요. 이번 하반기 귀인운은 처음엔 낯설고 멀게 느껴지다 점차 가까워지고 마지막엔 현실적 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행운을 높이는 방법은 내 안의 벽을 조금 허물고 상대의 진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금 서툴러 보여도 그 사람의 도움 속엔 뜻밖의 길이 숨겨져 있어요. 하반기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상대의 손을 가볍게 잡아보세요.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아놓을 땐 티도 안 나는데 나갈 땐 눈 깜짝할 사이에 훅 빠져나가죠. 특히 요즘처럼 조금 숨 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원비, 자녀 문제, 예상 못한 지출이 한꺼번에 겹쳤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 분들도 비슷한 흐름을 오래 체감하셨을 거예요. 이번 2025년 하반기 빛청산 운, 경제 구조 정비 흐름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조합이 경제 부담을 더 묵직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오래된 채무, 미뤄뒀던 금융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는 시기예요. 이달엔 당장 해결하려
조급해하기보다 내 경제 구조를 차분히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8일 28일엔 재정계획 점검이 필요하고 15일 26일엔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 주의하세요.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상극으로 금전 흐름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지출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올라옵니다. 이 시기엔 외부 지원, 가족 내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9월 을유월은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경제적 압박이 조금씩 쌓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조금씩 분할 상환, 소규모 정리부터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큰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작은 정리는 가능합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기운으로 경제 흐름이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특히 11일, 22일 즈음엔 채무 조정, 부동산 정리, 필요한 금융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이달은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손보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상충으로 심리적 불안정이 금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 시기엔 빚을 감추거나 무리한 대출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12월 무자월은 오래 쌓였던 경제적 부담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기운이 이달에 크게 작용해 뜻밖의 도움, 숨겨진 기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 상담에서도 올해 내내 답 없던 대출이 12월에 갑자기 정리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땐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 조언, 공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하반기 중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강한 타이밍은 10월 병술월과 12월 무자월입니다. 이 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신다면 올해 묵었던 경제 걱정도 한층 가벼워질 수 있어요. 행운이라는 건 항상 크게 울리는 종소리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일상 속 작은 틈을 조용히 밝혀주죠. 최근 한 경로당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 말씀처럼요. 별 기대 없이 신청했는데 도움도 받고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작은 행운입니다. 그럼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행운 흐름 하나씩 풀어볼게요. 7월 개미월, 수와 토의 기운이 숨겨진 기회의 씨앗을 심는 구조입니다. 이달엔 크게 드러나는 행운은 없지만 일상 속 작은 도움, 뜻밖의 좋은 정보가 조용히 스며듭니다. 8일, 28일 즈음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의외의 곳에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과 신금의 대립으로 행운의 흐름이 조금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오는 기회 속에 혼란도 함께 섞일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충동적인 선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미세한 충돌 속에 작은 행운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특히 오래된 고민이나 미뤄둔 일에서 의외의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밝은 기운 속에 행운의 흐름이 뚜렷하게 열립니다. 특히 11일, 22일엔 작은 외출, 모임, 일상 속 만남에서 뜻밖의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달은 행운의 색상으로 밝은 베이지 계열이 좋습니다. 의상이나 소품에 살짝 포인트를 줘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긴장 속에 행운의 기회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내면의 반응이 불안정해지면서 괜히 조급하다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한 박자 천천히 상황을 관찰하는 게 더 큰 행운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12월 무자월은 수기운의 안정 속에 연말 정리와 함께 작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특히 정리한 공간, 새롭게 다듬은 일상에서
좋은 소식이 스며들 수 있어요. 이번 하반기 행운과 로또운을 높여주는 궁합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숨겨진 행운을 자연스럽게 끌어주고, 토끼띠는 같은 기운으로 섬세한 직감과 기회 포착을 돕습니다. 이번 달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이 숫자는 금, 토, 수의 오행을 균형 있게 보완해 재물, 관계, 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정리해줍니다. 복권뿐 아니라 중요한 선택, 일상의 숫자 활용해 가볍게 참고해보세요. 이번 달 행운 로또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숨겨진 기회를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하고, 작은 변화 속에서 행운을 잡으세요. 하반기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하반기 1963년생 토끼띠 분들은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속으로는 선택과 정리가 동시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관계에서도 거리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최근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이달의 기운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앞서 나가기보다 생활 패턴을 정리하고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8월 갑신월은 관계와 일, 감정의 충돌이 크게 올라옵니다. 특히 가족, 자녀 문제, 자영업이나 직장 속 갈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9월, 을유월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 쌓인 서운함, 피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소화기, 심리적인 지침이 드러나기 쉬운 시기예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차분히 회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0월 병술월은 새로운 변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업, 가족, 재물 관련해 준비해왔던 일이 있다면 이때 구체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에요. 다만 무리한 선택보단 현실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과 불의 충돌 속에 감정의 출렁임이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 가족, 친구 관계에서 서운함이 깊어지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달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섬세하게 다듬으세요. 12월 무자월은 하반기의 정리와 안정의 흐름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오래 쌓였던 고민, 가족 문제, 재정 정리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2026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행운의 흐름도 12월 즈음 안정되니 작은 기대를 품어보셔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하반기는 초반엔 눌림과 정비, 중반엔 갈등과 선택, 후반엔 기회와 정리가 교차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자녀 문제, 직업 변화에 마음 쓰는 일이 많겠지만 섣부른 결정보단 내면을 다듬고 현실을 살피는 게 더 큰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작은 행운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번 하반기도 충분히 잘 넘기실 수 있어요.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믿음이 되고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간절히 기도해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